충전이 되는 동안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단차를 살펴보는 건데요. 제가 출고한 이후에 한 번도 단차를 살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단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차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좀 눌림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여긴 이렇게 좁은데 여긴 좀 넓어요. 그리고 이 부분 끝 라인도 잘 안 맞고, 이 고무 태핑이 좀 튀어나온 것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고무 재질의 마감이 썩 좋지 못합니다. 와, 이 본네트 앞부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좀 라인이 맞지가 않죠. 사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다른 테슬라 차량들에 비해서는 저는 좀 양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와, 여기 이거 간격 벌어진 거 보세요. 여기도 도장이 이렇게 좀 뭉친 자국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선이 라인이 맞지가 않죠. 살짝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이게 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부분도 이렇게 좀, 여기가 좀 심각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도 조금, 야, 여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위로 좀 튀어나와 있네. 확실히 이런 약간 자세히 보면 이런 단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안하고 타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점점 좋아지길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 차량을 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애플 차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애플에서 차를 만들면 참 이렇게 만들겠다. 세세한 부분에서의 감성과 좀 직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플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용자 경험이 정말 좋고, 그런데 이런 마감이나 단차 같은 부분은 정말 애플스럽지 않은 차예요. 테슬라가 그런 소프트웨어나 어떤 감성 같은 부분은 사실 애플스럽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애플은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도 아이폰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한 3GS부터 시작해서 마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도 애플 제품들의 마감 퀄리티는 거의 타 제조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마감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테슬라는 하드웨어적인 마감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제조사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마감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세세히 살펴보면은 진짜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단차 부분들을 제외한다면은 차 전반적으로 저는 엑스테리어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도 좋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카본 스포일러도 저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휠, 야, 20인치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23535가 들어가 있고요. 브렘보 브레이크까지 달려 있어서 상당히 멀리서 봤을 때 스포츠성과 이 멋스러움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와, 특히 이 라인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큼지막한 휠과 브렘보 브레이크의 그 빨간 브레이크 캘리퍼 커버가 정말 잘 어울리고, 특히 이번에 퍼포먼스가 원래는 하얀색 휠이었다가 이 검은색 휠로 바뀌었는데 이게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 모델 3의 경우에는 사실 앞라인이 가장 멋있죠. 얼핏 보면은 0.3초 포르쉐 느낌이 많이 나고, 이 앞부분에 그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성이 더 묻어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고, 헤드램프 부분도 약간 개구리처럼 포르쉐 느낌으로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인테이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여기 빛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좀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 타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이 트렁크예요. 키퍼 앞에서 두 번 누르면은 열리고, 자, 지금은 여기 캐리어를 넣어놨는데 이게 상당히 리터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장바구니 같은 걸 걸 수 있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장바구니를 걸어서 앞에다 실을 수도 있죠. 이 트렁크 부분이 상당히 커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기내용 캐리어인데 기내용 캐리어가 하나 들어가고도 옆에 공간이 좀 많이 남아요. 야, 이 뒤에서 보면 이 파노라마 글래스의 이 개방감이 정말 멋집니다. 트렁크 크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막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가로 길이가 상당히 조금 넓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로 제가 골프백을 안 넣어봤지만 가로로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고, 골프백을 만약 넣는다면 이 앞에 의자를 접고 세로로 넣으면 골프백이 한 2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넓어요. 넓고 이 밑에는 또 공간이 있어서 충전기 같은 부속용품을 넣어줄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사실 기내용 캐리어가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뒷좌석을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당기면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잡아당겨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같이 내려가요. 그러면 와, 이 광활합니다. 진짜로 진짜 광활합니다. 이 골프백 2개 한 3개까지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잘 넣으면. 와, 진짜 광활하고 이 혼자서 차박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공간입니다. 야, 진짜 넓네요. 전기차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와, 정말 광활한. 그냥 다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선 실내를 살펴보면 이렇게 룸미러가 있고요. 룸미러도 베젤이 상당히 얇아요. 시향하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베젤이 얇아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고, 여기 센터에 디스플레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이게 두께가 좀 있습니다. 두께가 좀 두꺼워서 스포티한 주행에서 상당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운데 테슬라 마크도 너무 예쁘고, 이 양쪽에 이 볼 버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는 볼륨을 제어하고요. 여기서 조정, 사이드 미러나 스티어링 휠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스티어링 휠을 조정할 때 이 느낌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나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하면 여기에 저장할 거냐 라고 뜹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지 않죠. 그럼 복구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로 여기 좌측 누른 상태로 이거를 이렇게 조정하면, 사이드 미러 지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부는 전반적으로 심플합니다. 하얀색 시트를 썼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제가 많이 타본 거는 아니지만 해외 유튜브들 보면 물티슈로 쓱쓱 닦으면 대부분 오염이 지워지더라고요. 심지어 케첩도 지워질 정도로. 그래서 관리는 조금 물티슈로 잘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여기를 이렇게 열면 콘솔 박스 같은 게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USB 허브 같은 걸 챙겨 놓고, 그리고 여기를 열면 또 이 작은 공간들이 좀 나오고요. 컵홀더 2개 있고, 저 뒤에도 컵홀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물병이나 자기 필요한 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좀 깊은 공간들이 있고요. 글러브 박스는 센터페시아에서 글러브 박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러브 박스가 나옵니다. 글러브 박스 자체는 그렇게 공간이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앉아보면요, 뒤는 넓은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뒤 시트가 그렇게 편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고, 이 엉덩이를 딱 대면 뭐랄까 좀 그런데 이 시트의 엉덩이 부분에 뭔가 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튀어나와 있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해요. 저를 좀 이렇게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래프팅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래프팅 보트 위에 좀 앉아있는 느낌? 그리고 헤드룸은 이 정도고요. 근데 이 위에 파노라마 글래스가 있어서 이 개방감이나 그런 건 나쁘지 않고, 답답한 느낌은 솔직히 잘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발은 앞 시트 뒤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도 히터 나오는 공조기 구멍과 USB 포트 2개가 있고, 이쪽을 이렇게 내리면 컵홀더 2개도 나옵니다. 나갈 때는 제가 이제 팀원들을 태우다 보면 여기 밑에도 당겨서 여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차가 전동식으로 문이 안 열릴 때 사용하는 수동 버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열면 정말 동시에, 보통의 경우는 이 창문이 내려가고 문이 열리는데 이거는 그냥 동시에, 정말 창문이 내려감과 동시에 문이 열립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 감성이 몇 번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 지는 시간대, 보통 5시, 6시쯤 되면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집니다. 이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도 다 적용되는 기능이죠. 해질 무렵에 화면을 어둡게 바꿔주는 기능, 테슬라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이 거의 다 돼서 다시 서울로 출발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슈퍼차저 충전과
제가 출고한 모델 3 퍼포먼스의 단차, 그리고 외부 내부 인테리어 등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출고 후에 한 번도 살펴본 적 없는 부분이어서 소개해 드렸고요. 충전 중에 한번 40분 50분 충전할 때 동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거리도 알려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게임도 하나하나 다 해보고요, 자동 주차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반도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